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KR 블론디 카밀라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서울이 아니라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에 와 있어요. 엄청 덥거든요. 다들 새해 1월 1일 잘 맞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이번에 호치민에서부터 이제 모터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조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막 온라인 쇼핑, 뭐 오프라인 쇼핑 해가지고 이 정도 준비해서 가면 베트남에서 지금 시기,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월 이 사이를 제대로 모터바이크 여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품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 이번 영상을 켰어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헬멧은요, 저희가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아서, 왜냐면 머리에 크기에 맞게 가야 되잖아요. 그건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신발. 저랑 오빠랑 진짜 신발 찾는 거 어려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이즈를 찾을 수 있어서 금방 이제 온라인에서 찾았었고, 오빠는 직구를 해가면서 사이즈를 좀 찾았어요. 그냥 먼저 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빼보면, 짜잔! 자, 생각보다 되게 헤비하지 않죠, 디자인이. 저희가 이번에 타는 바이크가 혼다 위너? 라는 그 이제 기종의 바이크인데, 엄청 작은 건 아니지만 150cc 정도 되는 이제 이 힘을 낼 수 있는 바이크예요. 그래서 되게 강하지만 막 크기가 엄청 막 우리가 그 서울에서 보던 할리 데이비슨 같이 아니면 뭐 BMW 그런 바이크들처럼 엄청 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누가 봐도 바이크 부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실용성 있게 좀 쓸 수 있게 조금 봐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제품을 스코이코라는 그 제품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잠시만 저는 스코이코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선택했고, 여기 이렇게 자랑스럽게 마크가 들어가 있는 정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보기가 좀 심하지 않은 게 일반 스니커즈보다 이제 요 뒤편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뒤꿈치 쪽에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앵클, 우리 복숭아뼈 있는 곳, 아까 마크라고 설명드린 곳, 그리고 이 안쪽 보시면 하나 더 덧대어져 있는 거 있죠. 여기도 이제 요게 기체가, 그러니까 우리 바이크가 닿을 곳이니까 열도 열이지만 이제 그런 마찰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떨어졌다고 쳐요, 바이크에서. 그럴 때도 이제 관절, 뒤꿈치, 발목에 있는 앵클, 그리고 우리 그 아빠 발가락 쪽에 있는 애들을 좀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만하게 했는데, 사이즈가 저는 평소에 일반 스니커즈, 그러니까 뭐 브랜드 있는 애들 있죠, 나이키, 뭐 아디다스 얘네들이, 저는 칼발인 편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사이즈를 크게 안 신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는 240, 아니면 뭐 겨울 운동화는 양말을 두꺼운 신으니까 245까지 신고, 구두는 240 정도를 신어요. 대부분 이런 제품들이 일본 제품이나 그런 유럽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EU 그런 사이즈를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저도 39, 40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저한테 맞는 거는 39 정도가 제일 잘 맞았었어요. 38은 그 재고가 없다고 하기도 했고, 국내에서 이제 잘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39, 40 정도가 여성 사이즈로는 제일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오빠 사이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빠밤. T6. 이탈리아 제품이래요. 직구로 구매를 했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장안평, 그리고 첫점 스코이코, 뭐 아니면은 나중에 보여드릴 자켓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코미네라는 이제 일본 브랜드도 있었거든요. 다 찾아봤고 다 신어봤는데 오빠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한국인 발 사이즈로 295, 290이 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300에 가까운 발 사이즈여갖고 그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래도 오빠가 직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잘 선택했던 게 이 브랜드였고, 지금 온 걸 보면 진짜 가죽 재질이 되게 좋아요.
되게 단단하고, 얘네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은 달리 덧대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단단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감 자체가. 그리고 가죽으로 겉면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런 마모되거나 이런 걸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굽은 비슷한 스니커즈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당연히 저랑 같이 앵클 여기 살짝 블룩 튀어나와 있지. 되게 딱딱해. 그리고 뒤에 있는 뒤꿈치 부분도 한 번 더 이제 가죽을 덧대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신기한 게 요거를 같이 주더래요. 그 페달을 밟을 때, 시프트 페달을 밟을 때 가죽이 마모되고 하면서 이제 약해지면 결국은 그럼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방지하고자 요렇게 시프트 페달 밟을 때 마모되지 말라고 여기 하나 걸어주더라고요. 아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덧댐과 동시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빠도 지금 미국 사이즈, 그러니까 유럽 사이즈로는 47, 그리고 미국 사이즈는 12.5, 13 정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한국 남성분들 기준을 잘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지금 EU 사이즈로 45 이상이 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제품이 국내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직구로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제일 많이 찾아보게 되는 거죠. 자켓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메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 지금 베트남의 날씨가 물론 되게 베트남은 기니까 덥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작되는 지점이 호치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다낭을 거쳐가지고 하노이까지 북쪽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치민은 지금 제일 더울 시기거든요. 물론 추운 날이 거의 없긴 하지만 저희 34, 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되게 더운 날이에요. 뭐 구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작하는 날씨가 여름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의 지역 기후 자체가 저희는 여름의 기어를 많이 찾았었거든요. 여기서 팁은 저희가 지금 1월이잖아요. 한국 기준으로는 아직 겨울이고 제일 혹한 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미 겨울용품만 팔고 있으니까 여름용품이 다 세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 세일 역할 많이 받아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준비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팁인 것 같아요. 팁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하고, 그죠? 같은 겨울 시즌에 같은 걸 사면 높잖아요. 우리 패딩하고 똑같죠. 패딩 자켓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름 거를 겨울에 가서 사는 거니까 많이 좀 세일을 받았어. 아까처럼 메쉬가 많이 장착돼 있고, 앞에 이렇게 열어보면 찍찍이도 있네. 안쪽에 이제 등 패드 부분이에요. 되게 완충작용에 조금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저희는 이제 코미네라는 그 브랜드를 샀었고요. 오빠도 동일해요. 이런 사이즈나 이런 그 핏이 아시안한테는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상의가 조금 짧게 나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대서 입었을 때도 어깨 패드나 이런 게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되게 짧은 약간 크롭 기장이 좀 나오고, 크롭보다는 좀 길죠. 팔 같은 거는 조금 넉넉하게 나온 편이에요. 너비라든지 안쪽에 여기 길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놀스로 가더라도 안쪽에 이제 뭐 히트텍이나 좀 긴 팔을 하나 그래서 만약에 놀스로 가서 너무 춥더라도 안에 하나 뭐 껴입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나와요. 입어볼 수 있나? 입으면 지금 이거 반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핏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 자켓은 남자 거랑은 달리 좀 패드가 더 두껍게 돼 있거든요. 가슴이 있으니까 여자들은. 지금 봐도 제가 지금 크롭 셔츠인데도 그런 큰 기장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이걸 자크까지 올리면. 자크 너무 일본 말인가? 지퍼? 이렇게 자크.
답답하거든요. 거기 그 사장님 말로는 이렇게 사실 바이크를 탈 때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켓을 사이즈를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입어서 지퍼까지 끝까지 잠그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바이크를 탈 때 그 모션 있죠. 약간 허리를 숙여요. 이때 내 몸이 자켓하고 이제 크게 너무 널널하지 않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정도를 찾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똑같죠? 말씀드렸잖아요. 발도 그 앵클 관절 부분 다 딱딱했듯이 얘도 여기 팔꿈치, 어깨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게 해서 안쪽에 넣어서 만약에 굴러 떨어지더라도 관절들은 살 수 있겠죠. 가슴 있고 등 있고 팔꿈치, 어깨까지 이렇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거는 간단하게 동일하게 코미네에서 구매했고 오빠 거예요. 사이즈 되게 다양해가지고 오빠도 직접 입어보고 그 사장님이 조금 추천하시는 그 사이즈로 조금 다시 한번 여러 개를 주문해서 제일 맞는 걸 저희가 찾았고요. 똑같이 안에 가슴 단단하죠. 가슴 등 부분 똑같이 메쉬 부분인데 폭신폭신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팔꿈치 어깨 패드까지. 근데 조금 달랐던 거는 그 팔꿈치나 어깨 패드는 이렇게 중간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암호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안에서 마모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사서 챙겨오긴 했거든요. 조금 더 폭신폭신한 건 줄어들고 좀 더 딱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내는 바이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냥 평평한 길이 아니고 오프로드 있죠. 거의 산길? 산길 같은 곳에서 쓰는 바이크를 썼을 때는 좀 더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은 장비죠. 손.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장갑 필수였어서 똑같이 아까 우리 신발하우더 같이 스코이코라는 제품군에서 저희는 구매를 했고 이건 오빠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진짜로 입어보고 껴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대충 이런 사이즈였어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렇게 착용해 보시길 조금 더 권장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스코이코에서 구매한 장갑이에요. 당연히 손목하고 딱 핏이 맞을 수 있도록 찍찍이 기본. 그리고 이쪽이 손바닥 부분이죠. 손바닥 부분 보시면 폭신폭신하기도 하고 하나 더 이렇게 단단한 재질을 조금 덧대가지고 마모되지 말라고. 이거 똑같죠? 우리 손 이렇게 바닥에 짚을 때 손가락들보다는 손바닥을 먼저 짚잖아요. 그러니까 까지거나 그렇게 요 직물 자체가 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손바닥 부분에는 덧대놨어요. 당연히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조금 찍찍이 스티키한 부분도 같이 있어요. 윗등 손등을 보시면 똑같죠. 관절이잖아요. 손 위쪽에 있는 떨어졌을 때 부러지지 말라고. 또는 아무래도 베트남은 그 바이크를 많이 타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한적한 곳으로 빠지면 정말 예쁜 도로를 그대로 달릴 수 있는데 시티로 조금 접어들거나 거쳐야 될 때는 옆에 바이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온몸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자켓도 입고 있긴 하지만 핸들도 되게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땀이 나지 말라고 또는 이렇게 약간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부딪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바이크용, 그러니까 모터바이크용의 장갑을 꼭 사용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디 파는 사람 같아 권장하고 있습니다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의 바이크 여행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마니아적으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다낭에서 저희가 호이안까지 되게 짧다고 하기 좀 그래요. 짧진 않지만 꽤 여정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캣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 오프로드 쪽도 가보려고 했는데 약간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못 갔었어요. 그때 같이 구매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목도 있고 코하고 입에 이런 호흡기 조금 막아주는 거.
이거는 등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겠죠. 저희 아빠도 되게 여러 개를 주겠다 하신 거를 베트남까지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는 현지에서 샀거든요. 색깔 되게 여러 가지고, 그리고 땀이 많이 났을 때 뭐 땀 닦기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얘가 목까지 안 쓰더라도 머리카락만 이렇게 넣어서 헬멧을 쓰면 좀 더 벗고 쓰고 할 때 좀 더 쾌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거를 사면 뭐 크게 상관없지만 헬멧을 빌려야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내부가. 그러면 내 머리 두피도 꽤 상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탈색 모여가지고 그런 스치는 거에 대해서 데미지 되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써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되게 못생긴 상태로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덥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매했던 용품을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의 사이즈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자켓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아머가 들어가 있으니까 평소에 입던 사이즈가 나는 44야 이렇게 해도 44를 못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 사이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입어서 보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입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밖에 구매를 못해. 그러면은 조금 이거는 어떤 분에겐 챌린지일 수 있지만 그 판매자하고 좀 컨택을 해보세요. 저희도 되게 사용했던 방법이고 되게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사이즈를 그분께 한번 상담을 해가지고 구매를 바로 하셔도 좋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사이즈를 한 번에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환불 규정을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도와주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갈 거고 어디에 필요해서 이 장비를 산다고 하면은 엄청 친절하게 도와줘요. 제가 그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저희가 구매했던 요 스코이코 그리고 코미네 오프라인 그 주소랑 그 사이트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쪽에다가 만약에 그 제품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전화를 하시면 진짜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매를 미리 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찾고 여행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조금 무거워요. 여행을 가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라이딩만 하고 끝날 여행을 여자분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쇼핑도 하고 거기에서 좀 지내고 오는 걸로 했을 때 최소한 1개월 잡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고 가는 원래 짐도 되게 있는 편인데 얘네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좀 사이즈를 큰 캐리지 쓸 거고 쓰길 권장해 드려요. 좀 큰 캐리지를 들고 가시고, 우리 패신저 우리 러기지 체크 하실 때 러기지 사이즈, 그러니까 킬로그램 수를 좀 더 늘려서 가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저거 빼고 기내에 들고 가기엔 좀 더 무겁거든요. 그런 점만 조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조금 오토바이 용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호치민에 조금 생활을 하다가 바로 라이딩을 갈 거예요. 그래서 라이딩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뭐 중간중간에 이런 시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뭐 브이로그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자주자주 채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